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just fine? 아, 예, fine. So long. 아, 예.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 우리 동희 PD님 잘 계셨죠? 오케이. 네.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오케이. 아 그럼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네. 공부 잘 되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갈 데도 없고, 네. 그렇지? 회식도 없고, 네. 할 수 있는 것은 일과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네, 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이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우리 4월 모의고사 보셨나? 모의고사. 모의고사. 4월달 모의고사.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일로 와시. 모의고사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셔도 모의고사를 봐야 돼,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보셔야지 결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모의고사 왜 안 보시면 도대체? 결점이 많아서. 결점이 많아서. 네. 그러면 결점이 없이 시험장 갈 수가 있나? 그건 환상이 환상. 아, 그러니까 다 결점이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 다 가시게 돼요. 네. 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하시면 다 합격을 하시는 거야. 무결점을 하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다 내가 준비하고 모의고사를 봐야지, 준비하고 시험 봐야지. 이거 환상이라니까. 아, 환상 속에 그대. 결코 그렇게 맞습니다. 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모의고사 꼭 보셔야 돼요. 이제 5월달부터 꼭 보세요. 네. 5월달 보시고, 꼭 보시고. 네. 그 점수를 알려주셔야 돼. 그래야지 뭔가 이거 컨설팅이라는 걸 명목하에 뭔가 잔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지? 예, 오케이. 보시고. 오늘은 이제 바쁜 시간 오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바쁜 시간인데 이제 숫자 정리 중요한 건 숫자하고 이제 시험에 뭐 이제 꼭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 암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요 카페에도 자료를 올려뒀는데요. 요거 이제 출력해서 제가 가져왔대요. 출력해서 제가 아까 드린 거. 그리고 이렇게 출력까지 해주고 감사합니다. 열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세 타임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숫자부터 하는 거예요? 숫자 한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기 코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처벌 규정, 처벌되는 거, 요 3개. 요 3개만 완벽하게 소화하셔도, 거의 할 것 다 한 거예요, 이게. 이거 봤을 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겠다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개인지도 스타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저기 일부러 끌려 나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진해서. 그럼요. 네. 동네는 멀지만. 그죠? 저는 2시간 걸렸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집은 가깝지? 아, 예.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우리 스타일이 앞으로 이제 모여서 앉으셔서 네. 네. 물도 한 잔 드시고. 자, 물 한 잔 드세요. 오늘 그래스. 커피. 네. 자, 그러면 숫자 저 프린트 받으신 거, 프린트 받으신 거 숫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 저기 알고 계신 것은 얘기해도 돼요. 대답을 해도 되고 쭉쭉 나가기. 그러니까 대답 잘하시면 쭉쭉 넘어가고, 대답이 없으면 혼자 넘어가고, 잘하시면 같이 넘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저 혼자만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숫자 정리. 자, 그러면 이제 5일짜리, 중대사법에 5일짜리가 있는데, 자, 1번부터 이제 갑니다. 볼게요. 시도의사 자격 취소 처분했을 때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등록 취소가 뒤에 또 따라와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이것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알려주느냐 하면 5일 내에 윗사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알려주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했다면 뒤에 등록 취소가 따라오니까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취소했습니다 라고 5일 내에 위에다가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도 합니다. 그래서 5일 내에 보고 통지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등록을 취소했을 때 등록관청이 5일 내에
보고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자격 정지했을 때 5일 내에 보고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다 X가 됩니다. 오로지 자격 취소했을 때만 보고하고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외워주시면 자취생활, 자, 이거 자취생활, 자격 취소니까 자취생활은 며칠이 보통이다. 5일이 보통이다. 주 5일 정도는 자취생활을 하는데 6일째는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취는 5일이 보통이다. 이거 시험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신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이것을 지정했다라고 공고하고 대국민 공고되면 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를 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공고되면 공고본 국민들은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일짜리 보실게요. 7일. 자, 등록 신청 받으면 등록관청은 며칠 내에 등록해 주죠. 등록 며칠 7일이죠. 등록은 7일이에요. 그죠? 왜 등록은 7일입니까? 등치니까. 등쳐라. 등록 7일. 자, 이번에 인장이 바뀌어요. 인장은 가죽으로 치세요. 도장은 찍는 게 아니라 치는 건데 도장이 바뀌었어요. 며칠 내에 바꿔 치세요. 7일. 오케이, 땡큐. 7일 내에 변경 등록하셔야 되죠. 도장은 친다는 거. 자, 3번, 4번 묶으시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시고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하는데 반납은 며칠 내에 반납을 쳐줘야 돼요. 반납? 7일. 오케이. 그래서 7일 내에 자격증 반납 치고 등록이 취소되면 7일 내에 등록증 반납을 쳐줘야 돼요. 반납은 7일.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진짜 기억이 안 나오면 무조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0일짜리 10일 가볼게요. 10일. 사무소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이전했습니다라고 신고하는데 이전 신고 이전을 한 날부터 며칠 내에 요거는 10일. 이전 신고 이자가 요걸 뒤집으면 십자가 돼요. 이자나 십자는 똑같아요. 얘나 요렇게 하면 10일. 그래서 10일 내에 이전 신고하고요. 그렇죠. 자, 2번 소공이나 보조원 고용관계 종료돼요. 열받아 잘라버렸어.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열받아 잘라버려서 며칠 내에 종료 신고합니다. 10일. 오케이, 열흘. 그렇지. 열받아 잘랐으니까 아이고 열받아 해서 열흘 내에 종료 신고하는 거예요. 위반 시에 업무 정지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데 열받아 잘랐을 때는 열흘 내에 종료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어려워요. 3번은 반복이 많이 안 된 지문이에요. 3번은 편안하게 보시는데 신고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물거리 있는 곳에다가.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받는데 신고가 안 들어간대요. 그럼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때려요. 그러면 사무소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면 등록관청. 사무소가 있는 곳이 등록관청.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사무소가 지금 여기 지금 목동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목동은 금천 무슨 거예요? 양천구예요. 양천구. 그럼 사무소가 양천구에 있는데 물건이 강남에 있어요. 물건이 강남구 아파트라. 그럼 어디에 가서 실거래가 신고해야 돼요? 강남구청. 그렇지. 많이 하셨네. 그렇지. 강남구청에다 신고해야 돼. 그죠? 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물건이 있는 곳에다가. 자, 여기다 신고해야 되는데 개고기가 신고를 안 한 거. 신고 안 하면 500 이하 과태료가 날아오죠. 과태료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양천구청장은 강남구에 가서 자기 소속 자기 관할 중개업자 개공이 그쪽 가서 과태료 두드려 맞은지 자기 애기가 저쪽 가서 두드려 맞은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둘이서 때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때리면 여기다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돼.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며칠 내에 알려줍니까? 10일. 왜 10일이냐?
열받아 때렸다. 야, 네 애기들이 유독 나한테 실거래 신고를 안 하더라. 내가 열받아 과태료 때렸잖아. 애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 하고 열받아서 때렸다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열흘 10일 내에 여기에다가 등록관청에다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 취소했어요. 과태료 때렸어요. 뭐 이전 신고 받았어요. 이런 것들 등분 행유 사이코. 요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것인데 협회에다가 등록관청이 알려주는 것은 숫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협회 통보는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네, 그렇죠. 협회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 월급날에 협회 직원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한 번씩 만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거, 그 저번 달에 있었던 한 달치를 다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이쪽 월급날이냐, 이쪽 월급날이냐, 이쪽 월급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 월급날까지 만나서 통보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물론 뻥이죠. 월급날. 절대구나? 맞는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지? 네. 그 월급날이? 다음 달 10일?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달 15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다음 달 10일. 네? 여기서 이제 한 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하시고. 5번 사고. 빵 교육 하려고 하면 며칠 전까지 통제한다? 10일 전까지 통제하고요. 빵 나오면 빵 1박 10일 전까지 통제해준다는 거. 오케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5일짜리. 생각보다 많다, 그죠? 벌써 지치는데? 자, 15일짜리. 자, 결국이가 시험에, 15일짜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1번은. 자, 개공이가 이제 중개사고 난 거예요. 중개사고 나서 보험금으로 중개사고 처리하고 또는 공제금으로 사고 처리하고 또는 공탁금으로 사고 처리, 손해배상을 했어요. 쉽게 해서 보험 처리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의 완성으로 다 소멸돼요. 종료가 돼요. 그러면 보증을 다시 설정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며칠 내에 설정합니다? 15일. 오케이, 나이스. 기억나시네. 15일. 그래서 보름달 뜨고, 그죠? 보험으로 사고 처리한 거요. 정신이 없어. 보름달 뜨고, 늑대인간이 산에 올라서,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보험 처리했지. 기존 보험 없어졌지. 다시 가입을 해야지. 그래서 15일, 보름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일 때는 부정한 금액을 채워넣습니다. 15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2번.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됩니다. 요거 15일. 자, 3번 더요. 외국인 특례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허가구역,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있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군사, 문화는 야생적이다. 한번 기억나시며 공부하신 거고 처음 듣는데요. 뺨.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달에 또 해요. 또 해. 그래서 허가구역인데 어쨌거나 토지 거래 허가든 외국인 취득의 허가든 허가 신청하면 며칠 내에 허가가 나온다? 15일. 허가는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된다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30일. 30일짜리 갑니다. 자, 거래 정보만, 거래 정보 사업자. 오케이. 이제 한 장 있네. 30일짜리, 30일.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면 며칠 내에 지정이 떨어집니까? 30일. 오케이, 나이스. 30일 내에 지정이 떨어지고요. 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 시험 100% 나오는 거. 매매가 됩니다. 그죠? 토지, 건물,
매매가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데 매매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하는 거요? 30일이고 저기 100%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신고 안 하면 500이 과태료. 자, 그 다음에 60일. 자, 60일짜리 뭐가 있을까요? 60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외국인 특례상에서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자 가로 열고 매매 계약은 제외 이거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혹시 프린트에 안 써져 있어요? 매매 계약 제외 몇 건은 써져 있는데 안 써져 있나?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습니다. 안 쓰지 좀 쓰셔야 돼. 자, 60일짜리에 일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외국인은 계약 가로 열고 매매 제외 가로 닫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일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가셔야 돼. 실거래가 신고,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하는 거예요? 3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일 때는 거래 신고 30일로 가야 되고 매매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요. 외국인 나카무라 토마스가 한국의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하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취득하면 안 되니까 규제를 적정하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계약을 원료로 취득했다면 취득했습니다 하고 취득의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신고합니다. 60일 내에 시군 구청장에게 취득했다라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취득했다. 이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리대장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이 외국인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해요. 자,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어요. 매매 계약으로 취득하면 매매 거래 신고로 가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내에 신고한다? 30일. 이 신고하면 취득했다라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에서 매매를 빼고 나머지 계약, 예컨대 교환 계약이나 정려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했다라는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며칠 하느냐? 60일. 자, 그 다음에 2번은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등기법 관련해서 쌍무계약일 때 반대급 비행이 완료되었다. 쌍무계약의 대표가 이제 매매계약인데 잔금이 다 들어가요. 반대급부 다 이행되면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며칠 내에 갑니다 하면 60일에 가요. 60일 내에 등기 신청하셔야 된다 하는 거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제 60일짜리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한 달짜리 한 달. 자, 시험입니다. 시험. 합격자 발표하고 자격증을 주는데 자격증은 몇 개월 내에 줍니다? 한 달, 1개월.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하고 한 달에 쭉쭉. 줄까 말까 그러면 열번 안 받아요. 자격증을 쭉쭉 해. 한 달 이내에 자격증을 줘야 된다는 거. 시험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 포상을. 중개법상의 포상금도 돈 주기로 결정되면 몇 달에 줘야 된다. 한 달에 쭉 줘야 돼. 줄까 말까. 2달 내에 안 주겠다는 뜻이야. 10달 내에 안 주겠다니. 몇 달 내에 줄까 말까. 8달 내에 안 주겠다니. 한 달에 쭉 줘야 돼. 한 달에. 시험 나온다, 이거.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유치하지만 시험 나와요.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포상금도 지급한다. 중개법일 때. 요게 이제 신고보로 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부의 포상금도 2달 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개사법 요거 꼭 체크하시고 중개법의 포상금은 돈 주기로 결정되고 한 달 내에 쭉 주고 자격증도 합격자 결정되고 한 달 내에 합격자 공고 발표 결정 공고되고 한 달에 쭉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외국인 특례상 신고받은 신고안치는 좀 어려워요. 이거. 매 분기 종료되고 한 달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또 보고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국토부 장관까지 보고를 해요. 자,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함부로 취득하지
아세요? 거래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 외국인 나카무라 토마스는 신고를 해줘야 돼. 어디다가? 시군 구청에다가. 구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관리대장 장부를 만들어요. 장부를 만들어서 다 기록을 해요. 네. 그래서 나카무라가 어떤 이유로 왜 취득을 했느냐를 다 적어요. 토마스가 취득에다 다 적어. 만수로 수로 다 적어요. 네. 적었는데 한국의 토지 건물을 너무 많이 취득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세무조사 같은 걸 통해서 규제. 그래서 이제 이걸 쭉 관리 감독을 계속 하는데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이제 신고를 받으면 1사분기 끝나면 분기가 끝나고 한 달에 시도의사에 보고를 해줘요. 신고관청에서 분기가 끝나면 1사분기 끝나고 한 달 내에 시도의사에 보고를 해주고 그럼 시도지사도 이 외국인 토마스 나카무라를 관리를 해요. 네. 그럼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으면 또 보고받은 날로부터 또 한 달 이내에 국토부 장관까지 또 보고를 해줘요. 그럼 국토부 장관도 이 나카무라 토마스를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보면 외국인이 취득했어요라고 신고하면 보고 위로 쭉 구청에서 시도지사 보고는 쭉 외국인은 분기 끝나고 한 달 뒤에 보고 네. 그다음 시도지사도 보고받은 몇 달 뒤에 한 달 뒤에 보고 자, 위로 쭉쭉 올라가면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보고해서 올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4번요. 보건 경매 최고가 매수 신고의 확정이 되면 1등이 확정되면 경매에서 1등한 자에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는데 단 하루를 주면 하루 만에 돈을 다 못 내잖아요. 맞습니다. 몇 달 준다 그죠? 한 달 줘, 한 달.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하면 한 달 이내 기한을 정해서 한 달, 이달 말까지 돈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 그 기한까지 돈을 다 납부를 하면 되고 그날까지 돈을 못 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한다? 재경매를 하게 돼요. 재경매하기 힘드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도 받아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법원에서 돈 내라, 돈 쭉 내라, 몇 달 준다, 한 달 준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달짜리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 두 달. 자, 신고법이요. 1번의 신고법에다가 꼭 또 번호 치시고 두 달짜리 신고법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몇 달에 준다? 두 달.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의 포상을 줍니다. 자, 신고법상의 포상금은요, 거짓 신고한 거, 실거래가 신고, 거짓 신고한 거, 또 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한 거, 그 다음에 허위 신고한 거, 그 다음에 허위 해제 신고한 거. 그렇구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부정하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 계약을 한 거,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거,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이런 거,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줘요. 요거는 건당 50만 원 포상금 주고, 요것은 때린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됩니다. 일단 그 정도 뒤에서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포상금을 몇 달 이내에 주는데 한 달에 쭉 주는데 중개법 다음에 나오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포상금 몇 달에 준다? 두 달. 그러니까 중개법 1편, 그죠? 신고법 제2편, 제3편이 중개 실무자네. 그러니까 1편에는 한 달에 주고 2편은 몇 달에 준다? 두 달에 준다. 오케이, 나이스. 자, 이거 시도의사. 이제 실무교육 받은 자 2년마다 무슨 교육 받는다? 연수교육 받는데 일하다 보면 2년 금방 가니까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개별 통지를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거 왜 그렇다고요? 양쪽 귀에 다 대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실무교육 받고 2년 다 됐다. 양쪽 귀 붙잡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되기 2개월 투투 하고 알려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지 않으면 열받잖아.
그래서 얼마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유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왜 500이죠? 교육 받으러 오세요. 500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그렇죠. 예, 나이스. 자, 그 다음에 2개월짜리 보셨고, 3개월짜리 가볼게요. 3개월. 자, 개공이가 몇 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석 달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그지? 미리 사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자, 2번. 전속이 유효기한, 전속, 오님이 오로지 나한테만 전속권을 줘요. 유효기한 원칙은 3개월, 그지? 오로지 나만 3개월. 자, 3번. 회계년도 1년이 끝나면, 석 달 내에, 회계 장부를 다 공시하고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협회에서 보험사업, 공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제사업. 우리 회원들에게 얼마가 돈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남았다. 회계 장부, 대차 대조표, 소리계산서 이런 회계 장부를 다 공시하고 게시하는데 1회계 연도가 끝나면, 그렇죠? 한 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석 달이니까 3월 31일까지 다 공시하고 게시를 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또 시험 문제 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계 장부를 협회에서 공개할 때는 종료되고 석 달 내에 공개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험 많이 나온 건 오케이, 넘어가나요? 그 다음 페이지인가? 네. 자, 그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면 3개월 내에, 그렇죠? 석 달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에 승인받고, 자, 사업자 지정은 며칠 내에 지정받아요? 30일 내에 지정받고, 지정받으면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요렇게 인터넷 사이트 요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에 승인 받는 것은 몇 개월이다? 3개월. 오케이. 자, 그다음 사이트는 사이트는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고 몇 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한다? 1년, 오케이, 나이스.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해야 되겠죠? 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운영 규정도 석 달 내에 승인받지 않았다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요 30일, 3개월, 1년 시험이 그냥 나온 거, 보통 그냥 나와요.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 그래서 지정은 며칠? 30일. 운영 규정은 3개월. 사이트 쭉 설치 운영은 1년 내에 쭉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이제 또 운영 규정이 3개월에 이내에 운영 규정 정해 승인 받는다. 3개월짜리가 있었다는 거. 자, 됐어요. 자, 6개월. 많다. 자, 조금만 성능 내볼게요. 자, 소리 좀 내볼게.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해서 쉬고 싶다. 그럼 차라리 폐업을 하세요. 폐업을 하시라. 그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전소. 아니다, 그죠? 3개월 다 했지, 그죠? 자, 6개월.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시도이사 자격 정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고, 3번. 업무 정지도 몇 개월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자, 4번. 외국인 특례상 외국인이 계약이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60일 내에 신고하는데 계약이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5번요. 국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돼요. 유승준이가 한국 건물을 갖고 있다가 스티브 유로 미국 유로 바뀌었다. 건물 계속 보유하면 외국인이 보유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신고를 하셔야 되죠.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고,
위반 시에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케이. 그래서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 이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6개월짜리 보시고 1년짜리로 갑니다. 1년. 자,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뭘 받으셔야 된다? 교육 받으셔야 돼요. 교육. 네,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등록 신청하기 1년 내 어떤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오케이. 자, 다만 폐업하고 1년 내에 다시 등록하고자 할 때 그때는 실무교육이 면제가 된다는 것. 자, 2번은요, 그죠? 2번 폐업 전에 개공에 대해서 위반행위 사유에 의한 행정처분, 업무 정지 하나 써주시고 또 하나 쓰시고 과태료. 이렇게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 효과는 두드려 맞은 처분으로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1년간 승계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을 해도 그분 똑같은 사람. 그럼 폐업 안 하고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게.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 몇 년 동안 부어있다. 1년 동안 부어있어. 처분, 두드려 맞은, 처분된 날, 처분 두드려 맞은 날부터 1년간 계속 부어있어요. 승계. 그대로 승계돼요.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 정지를 먹고 다시 업무 정지 사유가 또 발생되면 그때는 업무 정지 대신에 절대적 또는 취소. 이것을 최근 1년 이내 것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에 업무 정지하면 빡 맞았어. 처분만 1년간 부어있어. 또 업무 정지 또팍 맞았어. 처분된 날부터 1년간 부어있어. 양쪽 볼트에 다 보이는데 또 업무 사유가 또 발생했어요. 때려버려 죽어버려. 절대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분된 날로부터 몇 년간만 몇 번 먹었느냐 카운트에 누적 적용된다. 1년간 승계. 1년간.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처분된 날로부터 그냥 1년간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1년 내에 몇 번 먹었느냐 그게 카운트에 누적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3번 폐업기간 나왔는데 폐업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간이다? 반성기간이에요. 자, 폐업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폐업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반성기간. 반성, 문 닫고 반성한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게 되면 옛날 일로 업무 정지할 수가 없다. 1년. 1년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폐업하고 1년이 초과된 후에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재등록. 그러면 옛날 일을 갖고는 이제는 여기에서 업무 정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케이. 그렇죠. 자, 폐업기간 반성기간이 만약에 3년을 경과 초과했다면 폐업 전의 일로 여기에서 이제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반성기간이 짧으면은 1년 초과되면 옛날 일로는 업무정지 못 되고 반성기간이 3년 초과 길어요. 충분한 반성이 있어요. 그럼 옛날 일로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오케이. 나이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1년. 자, 1년.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을 했어요. 밖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컨대 강서구에 있던 사무소를 밖으로 강동구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 신고합니다. 이전 전 관청, 이전 후 관청 어디에다 신고하셔야 돼? 이전 후 관청. 이야,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대답하시니? 대단하셔. 이전 후 관청 하시는 것을 며칠 한다. 이전 신고 며칠, 이전 신고 며칠? 10일에, 그죠? 이전 신고 10일에? 오케이. 1년이 너무 길어. 이전 신고는 10일에 이전 신고 하는 거. 여기다가 강동구에다가 이전 신고 해. 그러면 서구에서 동구로 갔을 때 이전 후 관청 강동구에다가 여기다가 신고를 해버리면 강서구청장은 몰라요. 이쪽으로 간지를 몰라. 네. 그래서 신고받은 강동구에서 서구에다 알려줍니다. 어이 서구야, 네 관할 8번지 사무소 내 쪽으로 왔거든. 그리고 네가 갖고 있던 서류지 서류. 이 중개업자 개공하고 관련되는 서류 있을 거야 서류. 이 서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보내줘. 서류 송부를 요청을 해요. 그럼 서류가 송부가 되는 거예요. 며칠 내에 송부되느냐? 지체 없이 송부돼요. 지체 없이. 자, 송부가 되는데
어떤 서류가 따라갑니까? 박스에서 1번에 등록대장, 등록해준 대장 장부지, 장부. 장부 이쪽으로 따라 보내주고, 또 하나가 등록 신청할 때 받았던 서류 있어요. 등록 신청할 때 받았던 서류들, 사무사포 정면 서류, 그다음에 실무교 수령 사본 이런 거 받았던 서류 보내주고, 그 다음에 1년치 전과 기록부요. 전과 기록은 항상 1년치만 따져. 왜? 두드려 맞으면 몇 년간 부어 있으니까. 1년간. 빡! 1년간. 빡! 1년치 전과 기록부. 그 다음에 진행 중이다. 지금 처벌을 하려는 진행 중에 있다. 확인 중에 있다. 단속에 걸렸는데 영업정지 업무에 때릴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를 다 보내줘요. 자, 그래서 한 덩어리에 뚱뚱이 이쪽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서류 뚱뚱 하나가 돼요. 무슨 말이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네. 한 덩어리에 똥들이 이쪽으로 건너가. 진행 중이면 관련된 서류 똥이 나오고 있다면 나온 거 잘라서 다 보내줘. 예, 저 시험 문제. 세 덩어리 똥이 간다고 해서 X는 세 덩어리 똥이 따라가면 최근 3년치 서류가 다 따라가면 타무쳐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덩어리 똥. 그래서 최근 몇 년치만 항상 따진다. 1년치만 따진다는 거.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차 넘어가자 이제. 1년짜리. 자, 1년짜리. 1년짜리 했나?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자, 1년짜리 갑니다. 오케이. 자, 정당한 사유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면 몇 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을 몇 년 내에 쭉 해줘야 돼요? 1년, 이렇게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을 쭉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트 설치 운영 쭉 이렇게 1년 내에. 자, 그 다음에 6번도 시험 잘 나와요. 장사포 매장일 때 몇 년치만 매장이 됩니까? 30년간만 매장이 되고 30년 지나면 매장을 이제 철거했어야 돼요. 근데 한 번은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장 존속이 몇 년이냐? 매장일 때 60년이에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이제 매장으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좀 곤란하다. 그러면 땅도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매장으로 계속 있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되면 좀 곤란하다 해서 장사법이 건드리 지어요. 그래서 장사법에서는 매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요. 화장이나 납골당에 봉안 쪽 자연장으로 많이 마시고 매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그래서 30년간만 매장이 되고 3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연장을 해주죠. 그래서 한 번에 한해서 1회 하면서 30년 연장이 되면 최장 존속은 몇 년? 60년. 60년 되면 더 이상 매장이 안 돼. 이제는 철거하셔야 돼. 몇 년 이내에 철거한다? 1년 내에 분묘를 매장 한 것을 철거해서 결국 어디로 가시느냐? 화장이나 납골 땅에다가 봉안 이쪽으로 가셔야 돼. 또 이제 자연장 같은 수목장 같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장으로는 그죠? 60년을 초과해서 둘 수가 없어요. 장사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1년 1천으로 이제 후손들이 처벌되는데 이 시험에 자꾸 나와요. 이게. 그래서 매장이 종료가 최장 60년 되면 몇 년 내에 일어나요? 1년 내에 일어나. 위반 시에 일어나. 1년 1천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에 상가임대차 존속을 1년 미만으로 했거나 기간이 없다. 그러면 존속이 몇 년? 1년 혹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다. 몇 년을 본다? 2년. 그렇죠? 상가는 1년을 기본 보장. 주택은 2년을 기본 보장. 다음 2+2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 가능. 갱신 요구. 상가는 1년 포함해서 몇 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10년까지 갱신 요구. 오케이.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보셔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2년짜리가 이슈입니다. 2년입니다. 자, 2년은 맞네. 그렇죠? 2년. 아직 하네요. 석장 6장밖에 안 남았네. 자, 실무교육 받고 몇 년마다 연수교육 2년 받으세요? 몇 년마다? 2년. 오케이. 자, 2년. 여기 지금 전자칠판에 버전이 낮아가지고 제가 적을 못하겠네. 버전만 쓰다가.
이걸로 내려왔었죠. 이제 그리고 2년 2년마다 연수를 받으세요. 일반 시에는 교육받으러 오세요. 얼마? 500만 원. 500만원이 남았대요. 자, 이번 시도의사 연수교육 통지를 교육받은 날부터 시도의사가 교육받으러 오세요. 뒤에다 대고 투투 한다고 투투. 예비군 훈련 받으세요처럼 실무교육 받고 2년 다 돼가잖아. 그냥 기대기 붙잡고 투투 연수교육 받아야지. 자, 2년 되기 몇 개월? 2개월 전까지 투투 이렇게 알려서 통지를 해줍니다. 자, 3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최소 기간 몇 년 보장? 2년 보장. 주택임대차 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해도 몇 년은 보장해준다? 2년 보장. 오케이. 아까 상가는 몇 년 보장? 최소 1년 보장. 오케이. 10년까지 갱신 요구는 주택은 한 번, 2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 가능. 오케이.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짜리 보실게요. 3년짜리. 3년짜리. 자, 확인 설명서 기본이에요.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 이거 3년. 그죠? 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을 때는 그럴 필요 없고, 개별 보관할 때는 3년 보관. 오케이.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3년 보관.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그냥. 자, 그 다음 3번에 공탁금도 지금 계속 나와요. 공탁금 세 글자. 내 돈을 공탁금 걸고 일을 하고 있는데, 폐업 사망하면 그 돈을 찾아야 되는데, 폐업 사망했다. 못 찾는다 그 말이 되던데 몇 년간은 못 찾는다? 3년 이내는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공탁금 세 글자. 그래서 공탁금은 3년 내에는 찾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시효제도 이거 나오면 남들 좀 어렵다 그래요. 시효제도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약한 것이 업무 정지라. 취소 정지 중에 제일 약한 게 업무 정지. 약한 것은 빨리 때려버려야 돼. 약한 거를 질질 끌자네? 피만 나서 죽어. 등록 취소는 깨끗하게 죽어버리는데, 영업 정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물론 절등치도 있고, 상승치도 있고, 알겠지만, 약한 건 때는 빨리 떼야 되는데,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적발까지 됐는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걸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뗄 듯 말 듯 하고 5년 10일 동안 그래버리면 영업정지가 날아올 듯 말 듯 5년 10년 돼버리면 말라지고. 자, 그래서요 사유 발생되고 자, 3년이 경과할 수 없다는 거 사발상 이거 꼭 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셔야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사발상 사유 발생하고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자, 업무정지 시효제도 소멸되는 시효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5번요. 폐업기간 문 닫고 반성기간. 폐업기간 나오면 무조건 반성기간 해석하는데 3년을 경과 초과했다면 폐업 전의 일로 이제는 등록 취소 할 수가 없다. 충분한 반성이 있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년짜리로 갑니다. 5년. 자, 거래계약서 시험 문제 5년 보관하죠. 개별 보관할 때 5년 보관. 2번, 3번 묶으시면 경매 대리업, 경매 대리 쪽에서는 보관은 몇 년밖에 없다. 무조건 5년밖에 없어요. 사건 카드든 확인 설명서든 5년 보관. 자, 4번요. 자, 4번하고 5번은요, 시험에 나오면 감사 땡큐. 자, 4번은요, 시험, 국장 또는 시도의사, 시험 기간 장애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 이게 뭐냐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잘못 내세요.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하시켜.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내가지고,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문제를 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품위, 신뢰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이 출제위원은 몇 년간 출제를 못합니까? 하면 5년간 출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 출제위원의 이름을, 그죠? 명단을 통보를 해줘요. 이 출제위원의 이름을, 이 출제위원, 대학교, 현실적으로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학교 총장님, 출제위원이 속한 기관의 기관장, 총장님에게 다 알려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 교수로 뽑았습니까? 이렇게 알려주고 다른 시험 시행관자 그러니까 다른 시험 주택관리사라든가 뭐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데 쫙 알려줘요. 동명사를 다 시켜요. 그러면 명단을 통보받으면 몇 년간은 출제위원 위촉이 안 된다? 5년간 안 돼. 그래서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완전히 이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시험에서 이제 부정행위 한 자, 컨닝 하다가 적발이 됐어. 우리가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적발이 되면 우리들도 당의 시험은 다 무효처분이 되고요. 무효처분 되고 무효처분 된 날로부터 몇 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하면 5년간 못 가요. 자, 그래서 위에도 5년간 출제를 못 하고 우리도 5년간 시험 못 봐요. 5대5 형평성을 맞춘 거예요. 5대5. 오케이, 됐어요. 자, 6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5년을 초과해서 뭐 10년, 20년 한 방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너무 가혹한 규제가 따라오니까 허가구역 지정은 5년까지만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 5년이 지나도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재지정을 할 수 있어요. 5년 후에 다시 또 5년까지 재지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정할 때 5년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 오케이, 됐죠? 이해되죠? 네, 오케이, 됐어. 넘어갑니다. 자, 이제 기타 숫자예요. 자, 기타 숫자는 말 그대로 이제 기타 치면서도 외울 수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기타 등등 숫자인데, 자, 이거 한 방에 쭉 같이 볼 테니까,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우리 이제, 이제 계속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요. 다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2번 해주는데 대략적 공고를 매년 6월 28일까지 한번 공고하고 또 구체적 공고를요 시험 시행하기 90일 전까지 세부적인 공고를 또 한 번 더 해줘요. 그래서 공고는 계략적 공고 1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공고, 확정 공고를 한 번 더 합니다. 숫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2월 28일 요 시험에 나왔던 숫자고 나온 다음에 90일 전까지 쭉 주의해서 보시고 시험은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1회 이상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아예 의결 거치면 안 볼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각종 위원회 숫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이겠죠? 위원장은 국토부 제일 차관 오케이 한 명을 포함해서 어디에다 어디에다 버린다? 7, 11 그렇죠. 7명 이상 11명 이내 정책 11, 7, 11에 다 모여서 기본 정책을 심의 의결합니다. 자,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공제기금을 자꾸 횡령해 가니까 그것을 감독하게 하는 거예요. 공제기금 감독. 네, 그래서 10분의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19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10분의 위원회 10분의 자, 그 다음 3번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 도미화 기준 지금 서울에서 소액보증금이 6,500 아니다 1억 1,000이죠. 주택 기준으로 1억 1,000 이하일 때 소액에 들어서 3,700만이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요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면 여기서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여기에서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을 여기서 결정하거든요. 자,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본부 차관인데 현재는 한 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9명 이상 15명. 이거 왜 그러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니까 최우선 변제권
최고 우선해서 변제해줍니다. 굿이요. 따봉이에요. 굿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좀 피부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한 7월 달쯤 됐을 때 가서 한번 더 이제 보시면 확 와닿아요. 네, 최우선 굿이요. 따봉. 굿이요. 9명 이상 15명이야. 굿이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할래요. 그러면 위에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 하나만 한다니까요. 요 두 개 묶어서 하나예요. 묶어서 하나.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 모이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열군에 위원회 열군에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요거 나와주면 굿이요. 나와주면 땡큐 브라보. 자, 그 다음에 5번 교육시간. 이거 필수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 눈 감고도 맞추셔야 돼요. 실무교육은 이빨이 세리하게 중개법에 이빨이 세리하게 꽉 깨물고 받고, 연수교육은 이빨의 숫자가 윗니빨이 12개, 아랫니빨이 16개예요. 12개에다가 16개 하면 28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데 2년 되기 몇 개월 전까지 통제된다. 투투, 그지? 투투. 자, 그다음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것인데 중개 보존이 되고 다닐 때 바리스타기래요. 네. 바리스타 4시 4글자 줄이면 바리스 3글자 서너 시간 정도의 바리스타 교육, 직업 윤리를 교육에 내려말하죠. 커피에 약 타지 마라, 커피에 침 뱉지 마라,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시간이요. 기본적으로 별이 3개나 있어요. 별 2개 더 붙이면 장수 돌침대가 돼요. 어디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100% 무조건 나와요. 그치?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안 나온단 말이야. 아니, 나오지. 나오는데 특히나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뭐, 하여튼 나오는 거 다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더더구나, 그렇죠? 별이 3개나 붙었네. 그렇지? 네. 자, 어쨌거나.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법제 14조에 규정된 어머니의 목적 14조도 이따가 나올 텐데 시험 100%입니다. 중, 관상, 기분, 경영. 이따 또 식당 나와요. 중스림의 관상을 보니까 기분이 경영을 중개업에다가 임대 발의 등 관리대 이용 개발 거래가 난 상가 기타 중개업 부설 각종 용역업의 알선 주택 상가 분양 등 경영 기법 정보 제공 경매 공매 말씀드리 이따 또 나와요. 네, 그래서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득 법인이고 자본금 미천 미천을 그치 자본금 5천만 원 5천만 이상의 상법상의 영리회사거나 조합법상 영리조합이 돼요. 사회 봉사 목적은 등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사회적 조합 제외. 자, 3번에 사장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에 되고 사장님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빼고도 나머지 임원 사원, 그렇지.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3명 중에 1명 이상은 공인 중개사에 된다는 거. 임원 또는 사원은 누구다? 경영진이라는 거. 이 사원은 절대로 직원이 아니에요. 상법에서 쓰는 용어인데 합자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줄여서 사원이라고 하죠. 주식회사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하듯이 이쪽 회사 경영진을 상법에서 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진들 중에서 3분의 1, 3명 중에 1명 이상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네 번째, 사장님, 경영진들 전원이다. 모두 다. 지점이 있으면 지점장까지 모두 다. 전원 쭉. 실무교육. 전원. 실무교육은 다 받는 거.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3분의 2. 3분의 2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으라 그랬으니까. 네. 3분의 2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럼 얘들은 이 자격증 없는 상무 전문은 교육은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돼.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 이야,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없어지서 학교 이렇게. 네, 오케이, 나이스. 자, 그 다음에 그럼 사무소 이제되죠? 노점사는 안 되니까 건축물 대장이제 된 건물에다가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숫자 자본금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금 5천 이상. 그 다음에
자격증 숫자 사장님 자격증 빼고도 3분의 1 이상이 잘 진실된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업무 보전금 보실게요. 업무 보전금 시험 100% 반드시 나. 반드시. 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이상 추가 설정.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얼마? 1천만 이상. 즉 100% 반드시. 자, 8번 이제 포상금의 액수. 자, 공인중개사 하면 건당 얼마다? 50만 원. 신고법에는요, 거짓 신고한 거요. 거짓 신고한 거. 매매든, 자, 매매. 거짓 신고한 자, 취득가액의 5%가 과태료인데, 이 때린 과태료의 몇 퍼센트를 포상금 준다? 20%를 포상금 줘요. 때린 과태료의 20%. 금액이 워낙 클 수가 있으니까, 지급 한도는 1천만 원.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됩니다. 뭐 나중에 조금 더 가서 나중에 또 보실 겁니다. 이거는 신고법이 우리가 아직 반복이 지금 5월 현재 아직 반복이 좀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다음에 니은의 토지거래 허가 위반, 허가를 위반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자, 부정하게 허가받는 자, 이런 자 꼬지를 갖다 얼마 준다? 건당 50만 원 줘요. 그래서 다 중개법도 건당 50, 신고법도 그냥 건당 50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만 그죠? 건당 50이 아니라 때린 과태료 몇 프로? 20%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봐주시고. 자, 또 보면 3번요. 중개법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비용, 국고에서 보좌할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국고 보좌할 수 있고, 신고법상의 포상금은 국고 보좌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고에서 앞에 거는 보조를 해주는데 중개사법 뒤에 신고법은 보조를 국고에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작.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갑시다. 자, 9번. 자, 9번. 숫자. 자, 9번입니다. 오케이. 자, 9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요건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나온 것. 자, 부가통신 사업자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가입자 이원시를 실수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컴퓨터 설비를 갖춰.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비사나 계사나 쭉쭉 고용을 해야 되고, 가입 이용시 정한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이죠. 이 회원의 숫자가 전국에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렇게 5가지의 설치 요건을 갖춰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개공들끼리만 정보를 쭉쭉 주고받으면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쭉쭉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동 중개하거든요. 이 얼마 쌈빵하냐? 오이 쌈빵하네. 오이 쌈빵 쭉쭉 땅땅 오이 쌈빵. 이게 작년에 그대로 한 문제 그대로 다 나왔어요. 이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온다 안 나온다? 몰라요. 작년에 나왔으면 원래 안 나오는 게 상식인데 중개사법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요. 나온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온 게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대로. 어쨌거나 뭐 지문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 2, 3박 쭉쭉 기사나 계산나 컴퓨터 통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숫자입니다. 오케이. 자, 협회. 원래는 이 협회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작년에 협회가 거의 안 나왔어요. 원래는 협회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네, 확률이 많다고 했죠. 꼭 막 엄청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확률이 많다고. 아마 제 생각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래 정보망하고 쭉 이제 저 검색 그러니까 거래 정보망하고 협회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2개, 작년 협회는 안 나왔고 재작년 협회 2개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 정보망하고 협회가 번갈아가면서 한 2문제 정도씩 이런 추세가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자 뭐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회 갈게요. 협회는 발기인, 자, 발기인 몇 글자? 발기인 몇 글자? 세 글자. 오케이. 발기인이 이제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우리 협회 하나 만들자. 오케이. 자, 하나 만들자.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서 국장의 설립에 인가를 받고, 협회는 법인이니까, 법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설립에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는 것, 설립 절차. 자, 그 다음에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하는 정관의 창립총회는 몇 명 이상 오셔야 돼요? 600명 이상.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인데, 여기에서 이 정관,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협회를 새로 하나 만듭시다. 중개업자 회원이 3명에서 모여서 우리 협회 만들자. 협회. 요식업 협회, 짜장면집 주인들도 협회가 있는데, 변호사도 협회고 법무사도 협회 있는데, 우리 협회는 둘밖에 없는데 새로 하나 센 거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협회가 두 군데 있지만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자. 오케이, 센 걸로 만들자. 몇 명이 모여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300명 이상이 설립의 주체 세력이 돼야 돼요. 그 주체 세력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명 발기인 세 글자, 여기에서 정관을 작성해요. 발전 300명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뜻에 동참하시면 모여라. 이게 창립 총회가 돼요. 부부 동반합니다. 600명 이상.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례대로 오세요. 600명이. 1, 2, 차차차.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나머지 광시도 각각 20명 이상이 골고루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예전에 통으로, 재작년에 통으로 한 문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숫자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11문에 공제사. 자, 이 기계만 버전만 높아서도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으니까 탓은 못하겠고 인다 했지만 11번에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에 공제료 거두는 수익금 중에서 배상 책임 관련해서 이게 협회에서 이제 보험 사업을 하는데 중개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사고 나면 돈 물어줘야 된단 말이. 물어줄 때 항상 적립하고 있어야 돼. 배상 책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적립금, 적립하게 되면 공제료, 보험료 걷어놓은 거에서 100분의 10 이상, 10% 이상을 적립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2번요. 사고가 터져버렸어. 사고가 터졌는데 지금 열비율. 사고가 100건이 터졌다. 몇 건을 물어줘야 된다? 100건을 다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사고가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100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숫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예요. 숫자 두 개. 적립은 몇 프로? 10% 이상. 적립하고 돈 걷어놓은 것에 10% 이상 항상 적립해야 돼.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이건 사고 난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직업 여력, 돈 줄 수 있는 힘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가 되야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숫자 12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자, 보수 다 이거죠? 자, 보수. 오케이. 자, 보수. 자, 복비 1번 주택이다. 그러면 쌍방부터 각각 봤는데, 매매 교환일 때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0.9% 이내에서 그 동네 조례로 가고, 임대차 등일 때는 거래대금의 1000분의 8, 0.8%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조례를 가요. 예전에. 시험 10월달인데 지금 5월달인데 어떻게 다 알아? 지금 시험 10월달인데 5월달에 다 알면은 그 바보지. 그죠? 그러니까 주택은 어디로 간다? 조례. 쪼레로 가는데 쪼레의 한도, 이 쪼레의 한도가 주택일 때, 그러니까 주택은 조례다. 그 말은 주택은 동네마다 복비가 다 다를 수 있다. 주택은 그 동네 조례니까. 주택 이외의 것들은 국토부 0이에요. 전국이 다 똑같아. 근데 주택은 그 동네 조례. 그 조례가 한도가 있는데 매매 교환할 때 1000분의 9, 0.9%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조례로 정해져 있고, 임대차 등은 0.8% 범위 내에서 그 동네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자, 또 이거 주택 이외의 것.
주택이 아닌 거,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다 전국이 다 똑같아. 몇 프로냐? 1000분의 9, 0.9%. 1000분의 9, 0.9% 범위 내에서 협의로 가요. 자, 다만, 3번에 다만, 특수 물건이 하나 있어요. 주거 전용 면적이, 요거 꼭 쓰세요. 85제곱미터. 요거 이제 원래 나올 확률이 무시 많아요. 주거 전용 면적이 85 꼭 쓰시고, 이 정답에 85가 빠져있어, 정답에. 네, 그래서 꼭 써주시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주거용 오피스텔, 상하수도 시설이 모두 갖추진 입식, 부엌, 화장실, 모기실 다 갖추고 있어. 그 주거 전용 면적 안에서 독자적인 생활이 다 가능해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오케이,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매매일 때, 교환일 때는 1000분의 5. 오케이, 1000분의 5.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아까 이거하고 헷갈리는 순간적으로. 여기 공부 많이 하셔도 그래. 공부 안 하면 안 헷갈려. 공부를 적당히 해야지 안 헷갈려. 공부 많이 하면 헷갈린다니까. 자, 매매 교환일 때 몇 프로? 1000분의 5. 0.5% 범위에서 협의를 하고, 임대차 전이다 하게 되면 1000분의 4. 0.4%예요. 0.4%. 0.4% 범위 내에서 협의서 받아요. 그러니까 특수 물건,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매매는 몇 프로? 0.5. 임대차는 몇 프로? 0.4. 요 숫자 꼭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4번은 거래 금액 계산할 때 임대차 중에서 보증금도 있고 차임 월세도 있다. 그럼 거래 대금 잡는 공식 똑같아요. 그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렇죠. 월 단위 차임액에 100.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합산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별거 아닌데. 오케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을, 임대차 거래대금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요 금액이 100을 곱한 요 금액을 잡는데, 다만 요 합산한 금액이 얼마 미만으로 나오면 5천만 원. 5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그죠? 그때는 곱하기 100 했던 부분을 뭘로 고친다? 곱하기 70. 오케이, 나이스. 그렇죠. 70으로 고쳐서 기존 보증 합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만약에 1000에 월 30이다. 1000에 30. 그럼 보증금 1000 더하기 월 30 곱하기 100 하면 합이 4000 나와, 4000. 그렇잖아요. 보증금 1000에 월 30 하게 되면요. 1000 더하기 30 곱하기 100 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합이 4000 나와요, 4000. 4000이 거래가로 나오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곱하기 100 했던 분은 뭘로 고치다? 곱하기 70으로 고치셔야 돼. 그래서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30 곱하기 70으로 이렇게 고치고 37은 21, 2000, 3100이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4000으로 잡지 말고 3100으로 잡아서 여기서 곱하기 몇 퍼센트 요율을 곱해서 목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인데 그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5미자차 5천 미만일 때 곱하기 100 했던 것을 곱하기 70으로 바꾸는 거예요. 5미자차 5천 미만일 때 곱하기 70으로 가니까 5미차가 돼요. 오케이. 자, 5번 시험 그냥 나오는 거 주상 복합 용도일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주택일 때 전체를 뭘로? 주택으로 계산하고, 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반이 안 된다. 그럼 주택 이외의 것으로 상가로 적용을 합니다. 네, 오케이. 주상 복합인데 세 층 중에서 1층은 상가, 2층, 3층 주택. 그럼 전체 중에 주택이 반 이상이죠. 네. 그럼 전체가 한꺼번에 통으로 거래되면 복비를 받을 때 뭘로 받는다? 주택으로 받아야 돼요. 주택으로 받을 때는 주택은 어떻게 받는다? 그 동네 조례로 받으셔야 돼요. 주택은 쪼레니까.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만약 1층도 상가, 2층도 상가, 3층 하나 주택. 그러면 반 이상이 상가죠. 네. 그럼 전체가 통으로 거래되면 뭘로 받아야 된다? 그때는 상가로 받아야 돼. 상가는 대통령 명의니까 전국이 똑같아. 10.5%. 오케이. 그래서 주택은, 그죠? 쪼레로 받고, 주택 이외의 것들은 1.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오케이.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자, 기타 숫자 13번. 어머니, 어디로 보고요? 쉬고 있어. 자, 이제 기준에서 2분의 1 부가 기준인데, 그 부가 기준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을 하시고, 아무리 가정을 하더라도 자격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2번. 업무 정지 똑같아. 부가 기준에다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할 수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정하더라도 영업 정지, 정지는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 관청 또는 시험 관청은 이번에 동의해서는 100분에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가 같은 이것도 부가 기준에다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경하시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하 기본 개념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자기정지인데 똑같이 예컨대 임장위반 막도장을 찍었는데 누구는 6개월 때리고 6개월 이하니까 누구는 한 1개월 때렸다. 똑같이 막도장 찍었는데 둘 다 6개월 이하 업무정지. 얘는 6개월, 얘는 1개월. 둘 다 6개월 이하란 말이에요. 6개월도 6개월 이하고 1개월도 6개월 이하지. 그러면 둘 다 막도장 찍었는데 얘는 6개월, 얘는 1개월. 형평성이 안 맞아, 형평성이. 그래서 막도장 찍었을 때는 부가 기준 몇 개월 하자? 3개월 하자. 오케이, 때 아시네. 3개월 하자 하고 부가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막도장도 막 찍는 애도 있고 막도장도 예쁘게 찍는 애도 있는데 막 찍고 예쁘게 찍고 다 3개월이면 또 형평성이 또 안 맞아. 그래서 이 기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막 찍었다 가중처벌 예쁘게 찍었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처벌 한다면 석 달의 반이니까 업무정지를 4월 15일까지 때릴 수 있고 그래서 2분의 1 가중하면 석 달의 반을 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깎아준다면 석 달의 반이니까 한 달 보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업무정지든 자격정지는 한 달 15일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준에다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다 똑같아. 2분의 1 어디 갔지? 여기 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깎아줄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그 한도를 절대로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자, 시험 문제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나오면 틀리라고 낼 때, 틀렸어요 하고 낼 때. 다 기준은 2분의 1인데 유일하게 5분의 1 기준 범위,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금액이 큰 거. 워낙 큰 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세죠. 취득가액 5% 과태료 센 거예요. 100억짜리 빌딩을 거짓 신고했다. 5억까지 과태료 먹을 수 있어요. 금액이 워낙 커져버리니까 3천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중에 어떤 게 제일 세요? 3천만 원. 너무 어려운 질문 시키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3천 대에 세. 100보다 500보다 더 센 거 3천. 그 다음에 취득한 가액 5%면 이게 수억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이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은 여기에다가 반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액부를 너무 커져버려요. 그래서 판돈이라고 아세요? 판돈 알죠? 판돈 알지. 네. 전문 용어. 그렇죠. 판돈이 너무 커졌을 때는 2분의 1이 아니라 몇 분의 몇? 5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가 아니라 20% 범위 내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2분의 1인데 결국 5분의 1짜리가 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3천짜리하고 취득가액의 5%일 것 같아요. 제일 큰 거. 금액이 제일 큰 것은 또한 기준에다가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경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우리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니까. 우리 엘리트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다 했는데 14번 가야 되나요? 네, 14번. 14번 갑시다. 14번. 자, 1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이 신고되고 법정에서 신고하잖아. 거짓 신고 요구, 조장, 강조. 우리 모두 다 엘리트. 엘리트라고. 자, 그러면 얼마?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 안 했다? 500이 좀 모르거든. 너무 쉬우니까 혹시 함정이 있나 싶어서 대답 안 하셨는데 함정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얼마? 500이야? 과태료. 거짓 신고 주시오. 요조박. 다 500이야 과태료. 신고 안 했다, 거부했다, 다 500이야 과태료. 자, 이거 거짓말했다. 이 가격을 거짓말했다. 이건 커져요, 얘가.
신고 안 했다 500인데 가격을 신고하면서 거짓 신고했다. 혓바닥 거짓말 쭉 뽑아서 다소막네 다소막. 스피드 가액의 100분의 몇 프로? 5. 100분의 5. 5%예요. 같아요. 거짓 신고, 가격을 거짓 신고했다. 예, 어마무시하게 처벌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기타. 최근 1년 12 마지막.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적인 먹고 다시 업무 이상이 발생했다. 이건 삼진 아웃 절등치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내에 3번 이상의 업무적인 또는 과태료 먹고 다시 업무적인 또는 과태료 차이가 또 발생하면 절등치는 다 올라가고 절등치로 못 가는 중에서만 뭐가 있다? 상승치가 있고 3번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적인 과태료 먹고 다시 과태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태료 더 높은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최근 1년 시리즈까지 이렇게 해서 숫자를 다 봤습니다. 자, 그래요. 자, 숫자. 감사합니다. 일단, 럭타임은 이렇게 마무리.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